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오늘 5월 1일입니다. 어, 이제 2024년도 4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거죠. 직장인들에게는 5월 1일은 휴일일지 모르겠지만 매달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첫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SNS에 공지해 드린 대로 몰입의 파밍 2달간의 과정 코칭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SNS에 부동산 영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본인의 영업 지역에서 어떤 몰입의 파밍을 통해서 고객도 확보하고 물건도 확보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2달간의 매칭이 일어나서 계약이 되면 더 저는 바랄 바가 없고요. 그 과정을 저는 기록을 해서 새로운 책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파밍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농사 짓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저희가 벼농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내기를 하고 매일 그 논을 가보죠. 농부의 마음은 잡초가 자라는지, 비가 많이 왔는데 벼가 쓰러지진 않았는지, 장마나 태풍이 왔는데 날아가진 않았는지, 뭐 그 자기 벼를 추수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업하려고 나가는 지역이 역삼동이면 역삼동이 나의 논이 되는 거고, 역삼동의 길, 역삼역과 논현로가 만나는 그 길, 그런 길들은 논두렁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영업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나가서 건물주들 각각 다 만나려고 하는 노력, 공실이 있으면 그 공실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그게 내가 팔 수 있는 그 상품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전속을 제한해서 신축 건물의 임대 대행을 수주할 수도 있고, 또 공실이 있는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건물이 장기 공실이 됐는지,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런 건 아닌지,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고 극복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건물주와 컨설팅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인간관계도 돈독해지는 거죠. 전속이라는 게 꼭 이렇게 사인을 해야만 전속이 아니라, 그 신뢰를 바탕으로 너가 내 부동산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뢰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서류로 작성하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 주는 그 전속 계약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물론 사인은 무조건 해야 되겠죠. 사람은 사람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 서류로 남겨두고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중개라고 하더라도 그 고객과의 인간관계와 그 고객을 내가 어떻게 계속 대하고 혜택을 줬는지에 따라서 그 고객은 저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 지역에 나가서 건물주를 만나고, 지난주에 만난 건물주한테 그 건물주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고충을 내가 그 다음 주에 또 해결해 주고, 또 공실을 채워주고, 채워준 공실이 수익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상품화가 돼서 다시 매매를 해준다든지, 매매를 해준 건물주에게 새로운 건물을 사준다든지, 그런 게 다 그 블럭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완벽한 파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몸은 바쁘게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지만, 오늘은 논현동 갔다가 내일은 개포동 갔다가 역삼동 갔다가, 또 저 같은 코치가 회사에서 야 너는 왜 파밍 지역을 계속 벗어나서 다른 동네 가서 영업을 해? 그러면 아 맞아, 나 영업 지역이 역삼동이지. 그럼 다시 역삼동 가서 기존에 만났던 건물주 다시 초심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만에 자기의 파밍 지역에 다시 나타났을 때, 본인이 신축 건물이라서 전속으로 수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물이 이미 다른 사람의 현수막이 걸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농사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리되지 않는 작은 블럭을 정해서 그 블럭 안에 있는 건물주, 공실 자료, 시세는 어떤지, 그 시세도 1층의 시세는 어떤지, 권리금은 어떤지, 3층, 4층의 임대료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대로변 시세는 어떤지, 이면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변별력을 갖춰서 빠삭하게 다 알게 됐을 때 그 동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1층에다 부동산을 내지 않고 본인의 사무실이 그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있다든지, 사무실이 1층이 아니라 2층, 3층, 4층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찾아오는 고객이 없고 내가 아웃바운드를 해야만 되잖아요. 제가 나가서 고객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자생력을 갖춰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코칭 클래스에서 제가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코칭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정해진 지역에서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공실, 매물, 건물주 데이터, 그리고 어떤 건물이 노후화돼서 어떤 밸류 애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내가 먹거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지역에서 많은지 찾아낼 수 있는지를 어, 2달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10년을 그 동네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파밍의 코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면 과거에 제가 올렸던 글들을 소개해 주거든요. 보니까 2019년 5월이면 제가 저 당시면 지금의 포스코 와이드, 포스코 O&M을 다닐 때인데요. 제가 이런 글을 써놨네요. 궁극진력 4이 후이.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한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영업을 할 때 이 단어를, 이 문구를 많이 생각을 해요. 공경스럽고 신중함을 지키며 온 힘을 다 바치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멈춘다. 이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어차피 죽으면 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밤을 새고 몸을 무리해 가지고 일을 하자,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24시간을 살다 보면 충분히 먹고 충분히 놀고 충분히 쉬고 자고 하더라도 남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보통의 8시간이나 그 근무하는 앞뒤를 합쳐서 한 10시간 정도를 일을 한다고 해도 14시간이나 일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처음 일을 가르쳐 주셨던 그 코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부동산만 생각해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저는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부동산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일하고 있는 10시간 동안은 몰입도를 가지고 일한다고 했을 때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결과물을 나중에 가져오게 됩니다. 하루에는 몰라요. 근데 그게 일주일, 2달, 3달이 쌓이면 굉장히 큰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돼도 시간은 가잖아요. 그걸 그냥 보내지 말고 아주 몰입도 있게, 아주 쫀쫀한 시간 관리,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정해진 한정된 시간 안에서 꼭 이뤄내고,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갈공명처럼 죽어서야 쉰다, 이거는 너무나 그 빡센 일이고, 적당히 일과 쉼을 같이 공존시켜서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적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적당히 중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어떤 신입의 입장이다 이러신 분들은 10시간이라고 14시간 쉬는 게 아니라 14시간, 16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약간 이런 시간 완급 조절을 통해서 업무량을 초기에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점점점 본인의 숙련도가 늘어나면 워라밸 같은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라밸 같은, 워크 앤 밸런스, 뭐 이런 개풀 같은 소리는 신입 직원일 때는 없어요. 그런 거를 따지면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회사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수입을 가져가는 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이루어져 있거나 100% 인센티브제로만 이루어져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 사장이 놀 거 다 놀고 회사를 키웠다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신입으로서 일을 시작할 때는 몰입의 시간을 갖고 해본다, 이런 각오를 가지는 게 좋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어, 신청하시는 분들이 테란노를 위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완전 신입 직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좀 더 이거를 몰입하고 그 제가 원래 취지에, 이걸 시작했던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경력자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하고 계신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해드리면서 몰입도를 높이는 거는 좋은데, 약간 우려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에서 코칭을 오래 하면서 28년을 보내다 보니까 완전 생초보가 의욕을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두세 달 동안 몰입을 하는 것과 경력자가 몰입을 두세 달 동안 하는 거는 어 장단점이 있어요.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입관이나 어떤 나쁜 버릇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몰입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고 두 달 동안 몰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테란노를 위주로 나는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 파밍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중간에 한두 명 정도는 제가 더 받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시간이 가면 안 되고 5월 중반이 넘어가면 다른 분들과 진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5월 중반 전인데 내가 테라노에서 상업용 부동산 위주의 파밍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제대로 한번 몰입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제 DM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쪽으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